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해왔던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오늘 이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상 유죄라고 봐야겠죠. 이에 대해서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진짜 여론조작.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장해찬 씨는 부산 수영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죠. 이후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해찬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1심, 2심을 거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점. 이 점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 즉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가 다시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 한 사실상 유죄라고 봐야겠죠. 어떤 여론조사를 왜곡했느냐? 바로 저 부분입니다. 당시 장해찬 씨 홍보물인데 보시면 장해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강조하고 있죠. 부산일보, 부산 MBC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1위를 차지했다. 딱 보시면 여론조사에서 장해찬이 1위를 달리고 있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저게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왜곡한 거라는 겁니다. 당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장해찬 씨는 1위가 아니라 1, 2, 3위를 했습니다. 3위. 27.2%를 기록해서 3위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저런 식으로 결과를 왜곡했다라는 거죠. 저 수치는 뭐냐? 보시면 지금 유동철 79.3, 정연욱 82.8, 장해찬 85.7%로 1위. 저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저건 뭘 인용한 거냐면 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항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이 저런 결과로 나온 겁니다. 아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연히 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1위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건 완전히 여론조사를 정말 왜곡한 거죠. 3위를 가고 있는데 내가 1위다. 이 결과를 완전히 왜곡한 것 아닙니까? 원래 2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를 보면 세 후보의 합이 100을 훨씬 넘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니 여러분 딱 저 홍보물을 보시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장해찬이 1위네? 이렇게 판단하겠죠. 유권자들은 저 첫 문구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장해찬이 여론조사 1위다. 그래서 일반 선거인들은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각 그래프, 백분율의 의미,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의 문구를 중점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허위학력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는 무죄.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이건 왜곡이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여론 조작 아주 정말 거품을 물듯이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맹비난해 왔었던 이 장해찬 씨인데 이분이 정말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이렇게 유죄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 참 뭔가 대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시죠. 저렇게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진짜 여론 조작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하느냐 이런 취지로 저런 게시물을 올린 것 같은데 자, 이분의 이 장해찬 씨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최근 발언을 보면 너무나 지나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악한 여론 조작 범죄도 윤통 탓을 하는 한동훈은 뭘 걸겠는가? 아니, 당원 게시판 사건이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됩니까? 여러분,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무려 8천만 건이 넘는 댓글을 생성해서 정말 대규모의 여론 조작을 감행한 심각한 범죄였죠. 아니, 당원 게시판에 글 몇 개 쓴 거를 어떻게 드루킹 범죄와 비교한다?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정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당원 게시판,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당원 게시판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루 두세 개 글 올린 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나요? 게다가 그 내용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냥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좋은 언론의 사설과 칼럼을 인용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작한 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1600여 건의 댓글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601건이 조작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그 비난글 자체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쓴 글이었는데 이걸 한동훈 대표의 장인 진영구가 쓴 게시글로 둔갑시켜서 조작한 걸 이호선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은 누가 했나요?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을 했는데 지금 게시판에 가족들이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아니, 당원 당규에 가족들은 글 쓰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글을 쓰고 정상적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내용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글을 썼을 뿐인데 이걸 여론 조작이다. 이거야말로 거짓 선동이죠. 자, 그런데 장해찬 씨 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가족들의 추악한 여론 조작 범죄다. 자, 이뿐 아니라 여론 조작과 증거인멸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당의 기강이 서지 않고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네요. 여론 조작과 증거인멸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절차대로라면 당연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 자, 국민의힘은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 조작 사기꾼을 용인하는 범죄 정당이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더러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게다가 14일 기습적인 새벽에 제명 조치가 나온 이후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명 이외의 처분이었다면 100만 당원들을 설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새벽에 기습적인 제명 또한 박수치며 옹호했던 분인데 참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작 아주 정말 거품 물었던 장해찬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 참 세옹지마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것 같다라는 교훈을 오늘 얻게 되네요. 감사합니다.